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펠리페 2세 드레이크라는 해적, 너 이제 해적이 아니죠. 영국 귀족이자 해적, 겸임 교수네요. 겸임. 와가지고 스페인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식수를 담을 통만들 판자를 다 태웠다. 펠리페 2세는 열받죠. 열받아요. 이제 드디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스페인 이른바 무적함대. 맞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무적함대거든요.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을 치러 출발합니다. 당시 이제 그 스페인 해군 총사령관 이름이 산타크루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현대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고. 빨리 출발 준비하라고 아까 출발하기 전에 산타크루즈 사령관이 죽어요. 급사를 해요. 왜냐하면 펠리페 국왕이 너무 닥달을 했거든. 빨리 출발하라고 빨리. 저기 아니 그래도 준비는 하고 출발해가지고 바지는 좀 입고 빨리 가라고 빨리. 그래가지고 기록을 보면은 산타크루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급사를 했다라고 해요. 산타크루즈 꼴까닥. 새 지휘관을 또 임명을 해요. 시도니아라는 사령관인데 너 시도는 해봤니? 대한민국은 총 16개의 시도로 구성되어 있죠. 이 시도니아라는 새 지휘관이요. 좋은 군인은 맞지만 해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령관이었어요. 딱 봐도 낌새 나오죠. 저요. 영국과 싸우면서 이 스페인 무적함대가. 시도니아도 알았어. 난 해군 경험이 전혀 없는데 나보고 무적함대 지휘관이 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부탁을 해요. 제발 나 좀 해고시켜달라고. 해고시켜 주십시오, 국왕님. 그게 통할까?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영국 칠 준비나 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운명의 1588년 드레이크가 스페인 해군 기지를 습격해가지고 다 태워버린 게 1587년 1년 전이죠. 1년도 안 돼서 출발을 합니다. 뭔가 불안해. 그 식수통 괜찮을까 그거? 자, 어디에 도착하냐면 일단 여러분 그 스페인 무적함대가요. 그 이제 아르마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기 스페인에서는 스스로 자기네 함대를 무적함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남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무적함대가 아르마다라고. 특히 영국이 무적함대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스페인 함대를. 왜? 놀리려고. 너희들 적이 없다면서 우리 영국 거지들한테 왜 다 박살나냐고. 아이고 무적함대네 무적함대 라고 하면서 영국인들이 조롱하려고 지어준 이름이 아르마다 무적함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한테 아르마다 자랑스러워하냐 물어보면 열받아 할걸요. 하여간 운명의 1588년 칼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칼레? 어디선가 많이 듣던 도시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살 때 등장 많이 했죠. 칼레 시민의 저항. 그 동상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프랑스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레 해협에 도착을 해요. 그 해협이요. 이름이 두 개예요. 프랑스는 그 해협을 칼레 해협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그 해협을 도버 해협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바다예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가장 가까운 해협이에요. 막말로 조련 선수. 혹시 조련 선수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건강검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해협을 물개처럼 수영해서 건너신 분이거든요. 부산 출발해가지고 일본까지. 요 칼레 해협, 도보 해협도 맘만 먹으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 여기에 이른바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을 치러 올라갑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해군으로 바다에서 전쟁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영국은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굉장히 형편없는 당나라 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에서는.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그 섬나라에서 전쟁을 해봤자 뭘 했겠냐.
실제로 당시 영국 육군은요, 그냥 정말 동네 수비대였거든요. 그래서 펠리페 2세의 전략은 이거였어. 스페인 육군을 무조건 영국에 상륙을 시키자.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내가 영국 여왕의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다. 당나라군데 오합지졸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스페인 육군을 스페인 본토로부터 태워가는 게 아니라 멀잖아요. 그 당시에 바람으로 가는 범선으로 태워보내기에는. 그래가지고 당시 네덜란드도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자,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유럽 지도. 자, 저기 왼쪽 밑에 스페인 있죠. 위로 영국이 있죠. 영국에서 폴짝 바다 건너면은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네덜란드 보이죠?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시 네덜란드에는 그렇죠. 스페인 육군이 있었겠죠. 식민지니까. 그래가지고 빈배를 보내가지고 스페인에서 빈배를 출발시켜서 네덜란드에 있던 스페인 육군을 태운 다음에 조금만 더 운전해 가서 영국에 상륙시킨다. 그래서 육군들 너희들끼리 싸워서 영국 박살내라. 이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당시 펠리페 2세가 이 작전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냐면요. 내가 말이야 빈 배를 네덜란드에 보내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스페인 육군을 태워가지고 도버 해협을 넘어서 육군을 상륙시킬 것이야. 이걸 계획을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까지 합니다. 이건 무슨 근자감인가? 그래서 영국도 보라 이거예요. 출판사. 그래서 출간까지 해요. 저 인세는 10%. 그런데 얼마나 준비가 안 된 그런 작전이었냐면, 그러니까 도버 해협, 그러니까 지금 칼레 있지 않습니까? 도착해 보니까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스페인 무적 함대 같이 큰 배가 접근을 못해요. 항구에 가야지 육군을 태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야야 네덜란드 수심이 이렇게 얕았냐? 큰 배가 접근을 못하네. 저기 장군님 옆에서 뭐가 달려드는데요? 바퀴벌레인가? 이른바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요. 네덜란드의 바다의 거지단,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표현이에요. 바다의 거지단이라는 네덜란드의 조그만 해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배를 끌고 다니는 이 네덜란드의 바다의 거지단들이 야 스페인 배 털자 나와 이놈들아 스페인 우노 도스레 꽈트로 호호호호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야 저리가라고 팍. 아하 스페인의 무적 함대 드디어 빈배를 끌고 자기네들의 식민지인 네덜란드 앞바다로 갔는데 수심이 너무 낮아서 큰 배는 접근을 못하고 옆에는 바다의 거지단들이 자꾸 찝쩍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운명의 여신은 영국 쪽으로 웃어줬습니다. 당연히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코 바로 앞마당인 도버 해협까지 올라왔다는 걸 듣고 누가 출동했다? 그렇죠. 전직 해적, 지금은 영국의 귀족 드레이크가 자기의 해적단을 이끌고 왔어. 그런데 일단요 스페인 함대들은요 뭐라고 할까 거친 바다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스페인 앞바다 대서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잔잔해요. 잔잔해. 태풍도 없고 그냥 조용한 잔잔한 바다에서 롤롤롤롤롤롤롤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스페인 배들이거든요. 그런데 영국 앞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예요. 북해. 그 영국 요리라고 불러도 되나? 피쉬앤칩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해에서 잡히는 대구 쌀 가지고 원래 튀기는 게 오리지널이거든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험한 물살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구들이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운동을 하니까 뱃살에 지방이 낄 시간이 없는 거야. 단백질 덩어리. 하여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근데 여기 드레이크의 영국 해적들은 이 험한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는 북해에서
단련이 된 그런 영국 해적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미세한 운전까지 가능했어요. 영국 해적들은. 우로 20도, 좌로 18.5도, 아니 18.7도, 18.7.4도 이런 식으로. 범선은요, 돛 올려가지고 바람으로 가는 범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밧줄 있잖아요, 밧줄. 이 밧줄이 보통 200개에서 300개가 달려 있었어요. 한 척당 200개에서 300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명과 300명 정도가 각자 맡은 밧줄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선장이 누구? 그러면 그 이름 지명된 사람이 자기 밧줄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왼쪽으로 13.4도 틀다. 자, 제임스, 스티브. 그럼 제임스와 스티브가 200명, 300명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줄을 당기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라고 할까,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조종이 가능했어요. 왜? 북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련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쪽은 스페인 배는 덩치만 컸지 그냥 대충 우회전 하자야. 아니 좌회전인가? 그냥 가자 잔잔한 바다인데 이러니 이게 상대가 되나 상대가 돼요. 어쨌든 드디어 드레이크의 함대와 스페인 무적 함대가 1588년 8월 8일 외우긴 좋아요. 8888이에요. 1588년 8월 8일 칼레에서 그러니까 도버 해협이죠. 여기서 격도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칼레 해전이에요.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이 1888년 8월 8일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박살이 나요. 영국 해적들한테. 그래서 이 이후에는 대서양 바다는 영국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스페인의 시대가 저물고 대해양은 영국의 것이 돼요. 이 드레이크를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가를 해야 되냐. 영국에서는 지금의 영웅이에요. 그렇겠죠. 대영 제국을 만든 기틀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대서양이 원래 스페인 거였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영국한테 준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유럽 본토에서는요.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 드레이크란 인물이 그냥 유럽의 적이에요. 적, 에너미. 공공의 적.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드레이크를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영국의 이순신 장군으로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 실제로 이순신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이순신 장군과. 왜냐면 1588년에 그 칼레 해전이 터져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영국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1588년부로부터 4년 후가 그렇죠. 1592년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때. 자, 이제 바다는 브리티시 영국 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눈치 보고 잠깐만 지나갈게요. 바다에서 하던 때였는데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드레이크한테. 이제 영국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인도 한번 가볼까 해서 1600년 1600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동인도 회사를 영국이 설립을 합니다. 이름 간단해요. 동쪽에 있는 인도와 무역하는 회사라고 해서 동인도 회사예요. 그냥 이스트 인디안 컴퍼니예요. 근데 이 말이 회사지 거의 동인도 회사는 독립국 수준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이 동인도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여왕한테. 여왕님 허락해 주십시오. 뭐를? 저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인도와 무역을 하다가 누군가 영국인이 누군가 뭐 살인을 저질렀다,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영국 본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런던에서 재판을 봐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인도가. 그렇지. 인도는 좀 멀지. 그래서 말씀인데요. 동인도 회사에 저희한테 사법권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즉 동인도 회사가 영국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인들을 재판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얘기해요. 그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사법권 너희들한테 줄게. 땡큐 여왕님.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냐면 저기 만약에 우리가 인도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인도 애들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본국 영국이 SOS를 치면은 너무 오기가 멀지 않습니까? 오면 우리가 벌써 다 죽어 있을걸요?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여왕님. 우리 동인도 회사가 자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일리가 있어. 동인도 회사 군대 만들어. 거의 독립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엔 일반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니까 회사가 아닌 거의 영국 해군 수준의 군대를 가진 폭력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동인도 회사. 시작부터 이상했어. 동인도 회사가요. 자, 가장 먼저 인도에 도착한 나라는 유럽 국가 가운데서 포르투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후추가 안 나니까 그런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등등도 인도의 바다로 진입을 합니다. 영국도 들어가고 모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슬슬 인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 왜? 지금까지는 인도가 굉장히 안전했잖아요. 왜? 산맥이 막아줘가지고 거의 섬이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넘어야지 인도 가니까. But, however, 바다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도착하면 인도가 막을 방법이 없어 이제. 우와, 다 몰려들기 시작해. 바다로 저 바다에 누워 인도와 무역해 볼까로. 유럽 국가들이 인도 해안 곳곳에 무역 거래소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 거래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덜란드랑 거래하고 싶은 분 이쪽, 프랑스는 저쪽, 이런 식으로. 근데 1740년대까지는 그냥 무역 거래만 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냥 이 큰 시장 봐. 이 인도와 우리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땡큐. 인도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은 꿈도 안 꿨어요. 엄청난 대무굴 제국이잖아요, 지금요. 타지마할을 만든. 이 나라와 우리 거래하는 거로 우리는 만족. 넘어갔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그냥 무굴 제국과 거래하는 것만으로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참 뭐라고 할까, 이런 라이벌 국가도 없어요. 한국과 일본은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애증 관계, 우리를 식민 지배했으니까.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정말 건국된 이후부터 계속 싸워요, 서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까지 와서 또 싸우네, 둘이. 이야. 당시 프랑스의 인도 무역 거래 최고 책임자 이름이 뒤플렉스라는 사람이에요. 뒤가 있으면 앞도 있냐? 그런 계획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먼저 했지만 프랑스의 인도 무역 거래 최고 책임자 이름이 뒤플렉스인데, 자, 그 당시 무굴 제국의 상황 개판이죠. 아우랑제부 이후에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이슬람교 아니면 다 죽여라. 그래? 그럼 우리 힌두교는 독립한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통일국가로 만들어 놨던 무굴 제국이 아우랑제부 이후에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그걸 가만히 본 거야. 이 프랑스인 뒤플렉스가. 요거 중앙정부가 사라졌네. 이다 도시 이다 시골. 그러면 내가 우리 프랑스인들이 요 상황을 잘 한번 이용을 해볼까? 수도 아그라에 있는 중앙정부는 바지사장이고 각 지역별로 지역 유지들이 거의 독립국 행세를 했었어요. 중앙정부가 없는데 당시 지역 유지들 이름이 아니라 그 호칭이 나와브라고 불렀거든요. 사실상 그 지역의 독립왕이야. 내가 왜 여러분께 반말을 하면 안 되죠. 나와브라고 지역 책임자, 지역 왕을 나와브라고 불렀는데 뒤플렉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거 이 A란 나와브랑 B라는 나와브를 서로 싸움 붙여가지고 내가 이기는 놈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저 땅 내 땅 되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 먹자. 나와브. 하나 각계 역할을 해서 우리 프랑스가 먹자. 해요. 용병을 모집합니다. 프랑스가 거기 진출을 했지만 군대가 변변치 않았겠지요. 그래서 돈은 있으니까 프랑스 무역을 해서 돈으로 용병을 사요. 인도인들, 무굴 제국인들을. 돈 줄 테니까 우리 프랑스 밑에 와서 싸울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너 와, 다 와. 이래요. 그리고 A란 나와브와 B란 나와브가 서로 이제 라이벌이라고 쳐요. 그러면 A 라이벌한테 접근을 해요. 나와브한테. 저기 이봐 무굴 제국 나와브 B 싫지? 가수 B 아닙니다. 나와브 B 싫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네 라이벌 나와브 공격해서 박살내. 응? 우리 나 돈 있어가 용병 있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 프랑스가 우리 도와준다고? 그럼 우리가 땡큐지. 그래가지고 B라는 또 나와브를 공격해서 박살내버려. 그런 다음에 도와줬는데 A 나와브 뭐 프랑스에 뭐 없나? 뭐 원하는데? 여기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 줘. 그래 가져가. 라고 하면서 점점점 프랑스가 특권을 가져갑니다. 참 치사한 짓이죠. 이러면서 프랑스가 점점점 인도 땅에서 군사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때 이미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를 세운 상태였어요. 이름도 왜 다 똑같이 지었는지 몰라.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 좀 이름 좀 달리 장명 좀 하지. 이 뒤플렉스를 도와줬던 동인도 회사가 불만이 생긴 겁니다. 뒤플렉스한테. 왜일까? 상상해봐요. 이거예요. 용병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걔 월급 줘야 돼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용병이에요. 용병. 그럼 당연히 이 무굴 제국 용병들 사탕 하나 주면 안 되고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 프랑스 동인도 회사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동인도 회사가 뒤플렉스한테 얘기한 거지. 야, 뒤플렉스. 왜? 너 그 월급 너무 많이 나가. 네가 내 임마 그럼. 내가 왜? 프랑스 너 동인도 회사 너희가 내. 싫어. 그래가지고 용병을 사서 무굴 제국의 나와브를 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 상업성이 떨어진다. 장사하자. 이윤 안 남는다. 그 월급 용병들 월급 네가 내. 우리 프랑스 동인도 회사는 못 내. 해요. 뒤플렉스는 당연히 반말하죠. 야, 프랑스 동인도 회사 너희들 이렇게 멀리 못 보냐? 지금 내가 이거 이권 가져오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짧게 이렇게 월급 나가는 것만 봐. 뒤플렉스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서 연봉 많이 주면서 무굴 제국인들을 용병으로 쓰는 거를 본국에 있는 본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You are fired. 해임을 시켜요. 그리고 본국으로 송환시켜버립니다. 뒤플렉스를. 너 돌아와. 파리로 돌아와. 이게 프랑스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실수였어요. 본국으로 돌아온 뒤플렉스. 뭘 했냐? 정말 낙심도 그런 낙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 내가 왜 살아 하다가 돈이 없어 가난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버려요. 드레이크가. 이게 프랑스의 실수예요. 왜? 인도가 프랑스 식민지가 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뒤플렉스를 가만 놔뒀으면 지금 인도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공용어 메르치 볶음 프랑스 말을 쓰는 프랑스 식민지가 됐을 건데. 아이고. 근데 요 프랑스의 헛발질을 가만히 보던 당시 인도에 있던 영국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클라이브란 사람이거든요. 딱 봤는데 프랑스가 헛발질하는 게 딱 보여. 오호. 야, 프랑스 지가 지무던 판다. 프랑스가 썼던 그 뒤플렉스가 썼던 방법 좋은데 나도 한번 써봐야지. 으히히히 하면서 뒤플렉스가 떠난 자리에 클라이브가 들어와요. 영국인 클라이브가. 그래서 지역 나와브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유지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요. 가장 큰 매수를 어디?
하려고 하면 당시 영국의 주요 거점이요. 영국 무역이 아직까지 무역. 영국 무역 주요 거점이 벵골 지역이에요. 지금의 방글라데시.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지도 한번 보세요. 벵골. 벵골 호랑이 아웅 있는 벵골. 지금의 방글라데시요. 거기가 영국 방글라데시가 인도 땅이었나요? 어유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랑 다 인도 땅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거기가 무역 거점인데 이거를 영국이 완전히 먹고 싶은 거예요. 벵골 지역을요. 당시 거기 벵골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나와브죠. 이름이 시라즈란 사람이었어요. 영국이 뇌물을 줘서 매수를 시도합니다. 아이 시라즈님, 저 영국한테 이런 특권 넘겨주십시오. 아하, 뭐 별거 아니지만 한 요 정도 돈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시고 백지 수표도 끊어드릴 수가 있고. 시라즈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시라즈는 매수됐을까요? 아니, 그 반대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가 통치하는 벵골을 먹으려고 하나? 이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의 벵골 군사들아 영국을 물리쳐라. 영국이 세웠던 시나리오와는 달리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캘커타 있죠.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요. 그 벵골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캘커타거든요. 지금도 캘커타, 그때도 캘커타. 캘커타에 영국군 기지가 있었어요. 기지가 있었어. 여기를 먼저 습격해버려요. 벵골군이, 시라즈의 벵골군이. 무려 5만 명의 벵골 군사들이 캘커타의 영국군 기지를 습격합니다. 코끼리 50마리 끌고 5만 명의 코끼리 50마리. 생각해보세요. 코끼리 한두 마리만 있어도 음메 기주건데 50마리가 달려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코끼리인 거 아시죠? 순해 보이지만 코끼리가 앞발 들어가지고 찍어버리면 사자도 직사예요. 하마? 동영상을 보시라니까요. 화난 코끼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보통 그 하마가 무는 악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는 힘. 악어도 한 번 물어가지고 두동강 내는 힘의 하마거든요. 화난 코끼리가 앞발로 한번 깔아뭉개니까 그 하마가 즉사를 해버려요. 이게 50마리가 달려가니까 독일 레오파드 탱크 500대가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영국군이 일단 다 박살이 나요. 영국군 항복을 해요. 야, 코끼리는 못 당하겠다, 야. 근데 이 시라즈의 벵골군이 항복한 영국군들을 다 지하실에 가둬버립니다. 약 40명 정도가 지하실에 가둬졌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질식사를 해버려요. 너무 조그만 방에 40명을 지하실에 가둬버리니까. 지금도 인도 여행 가시면요. 그 현장이 보존돼 있어요. 캘커타 가시면은. 이게 캘커타 블랙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캘커타의 그 패키지 여행 가시면은 현장 데려가요. 그 유적지로 보존이 돼 있거든요. 이게 캘커타 블랙홀 사건이 영국 인도 침공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756년 일이었어요. 당시 영국 본국에도 알려졌겠죠. 캘커타에서 우리 영국인들이 질식사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부풀려서 보도를 해요. 40명 정도 죽었는데 150명이 사망했다고 부풀립니다. 당연히 영국 본국은 난리가 난 거죠. 뭐 그 인도 무굴 제국 뭐 어쩌째 복수다. 특히 벵골에 대한 복수다. 로버트 클라이브 이걸 명분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영국 본국에서 군대들 몰려왔죠. 시라즈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 본국에서 지금 군대가 온다고 우리 벵골군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다. 영국의 적은 누구냐? 네, 프랑스입니다. 좋다. 나 시라즈는 프랑스와 손을 잡는다. 해요. 프랑스야. 왜 나한테 반발이냐? 죄송합니다. 나 시라즈와 손을 잡고 영국을 벵골에서 몰아내자. 그러면 우리 프랑스가 땡큐죠. 그렇죠. 프랑스와 영국은 라이벌이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시라즈와 프랑스 연합군 대 영국군 격돌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